경상남도 진주시 깊숙한 산골에 위치한 공기가 좋은 한국국제대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2019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2에 선정되어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전면 제한, 정부 재정지원 전면 불가의 조치가 내려진 대학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극복하지 못하고 재정지원 제한이 되는 엄청난 위기의 지방 4년제 대학교입니다. 한국국제대학교는 1978년 진주여자 실업전문학교로 개교합니다. 이후 1980년 진주실업전문대학, 2003년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어 진주국제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고 2008년 재단이 바뀌면서 지금의 이름인 한국국제대학교가 됩니다. 현재 한국국제대학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폐교위기 대학교입니다. 2008년 재력이 많고 큰 대형 병원을 가진 재단이 학교를 인수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2014년 말만은 예전 재단이 들어오면서 문제는 시작됩니다. 노조에서는 반발을 하였습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기존 설립자 측은 이사장 교수 채용 비리와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실대학의 시작은 재단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대학평가 측면에서는 2011년 정부 재정 지원 제한대학이 선정되었고 2015년 대학구조평가에서 2번이나 걸려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2018년 대학기본 역량 진단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자 총장이 사퇴하고 오랫동안 총장과 이사장이 부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18년 평가로 인해 35% 정원 감축 압력까지 받게 되자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충원율이 반토막 났고 거기에 더해 모집도 안 되어 사실상 점점 폐교가 현실로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직원 급여는 크게 밀려 있고 지역 언론에서는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국제대학교를 방문했을 때 느낌은 산속의 대학인데 학교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재 운영을 안 하는 대학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보이지 않고 편의점이나 부대시설 다 폐업해 있어서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현장을 보고 이 대학은 폐교대학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폐교되지는 않았고 외관을 제외한 건물들은 인기척이었고 오랫동안 관리를 안 해 폐허까지는 아닌데 거의 폐허 전 단계 정도로 보였습니다. 학교에 오르막이 엄청 많았고 거의 등반 수준의 캠퍼스였지만 공기가 좋고 건물들이 우뚝 서 있어 멀리서도 보일 만큼 웅장하고 이뻤습니다. 이 학교는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했고 현장의 느낌을 보자고 하면 너무너무 예쁜 대학교고 요양원 같은 이렇게 힐링이 되는 공간에 있는데 일단 오르막이 좀 많고요. 그리고 산속 깊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편의점이라든지 제가 내부도 살짝 봤는데 거미들도 쳐져 있고 그리고 지금 폐업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았었거든요. 학생들도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기숙사 부분까지 둘러봤는데 거의 없었고 이 학교가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구나 한번 취재를 해봐야겠다라고 갔는데 계속 보니까 여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 의심이 돼가지고 학교를 한번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위험한 대학이었습니다. 한국국제대학교 전공으로는 교육과학대학, 사회과학대학, 관광대학, 의료보건대학, 생활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체육대학 총 7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2008년 당시에는 재단에 큰 병원도 있고 돈도 많아서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목표를 가지고 인수하여 초기에는 공을 들였던 학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구재단이 다시 경영권을 찾으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사실상 법과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학생들과 교직원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일 하라고 세금 내고 선거하는 건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를 관장하는 특권층들은 현실은 모르고 그냥 감정, 이상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 같아 세금이 아깝습니다. 인간들은 나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는 건데 이를 통제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가 있는 건데 참 씁쓸합니다. 이 학교가 또 웃긴 거는 2020년 체육대학교로 전환을 추진하였다고 합니다. 교명도 정했는데 경남체육대학교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체능 계열 대학이면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이 면제되는 것을 노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 일반학과 학생들은 어쩔 TV? 죄송합니다. 뭔가 구재단은 어설픈 요행만을 바라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대학교의 기본은 투명한 학사 그리고 정직한 교육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안에 아이디어를 내고 학교를 살릴 생각을 해야지 당장 눈앞의 것만 덮으려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국제대학교 학교도 이쁘고 이름도 이쁘고 좋은 대학입니다. 재학생이나 졸업생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십시오. 폐교를 피해가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잘 운영하면 기적적으로 학교가 살아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심각한 대학교를 우연찮게 발견해서 가봤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제가 본 적이 없었던 대학 같거든요. 이런 대학이 조금 알려져가지고 기사회생으로 살렸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고, 만약에 폐교를 하더라도 그냥 막 폐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절차적으로 폐교를 하고 남아있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정리를 하는 폐교는 수순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심각한 지방대학 우연찮게 발견해서 가봤습니다. 오는 날 조금 무섭네요. 오늘은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었던 대구 미래대학교 정보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번 영상에서는 학교에 대한 현장감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 학교가 어떤 학교였지, 어떤 시대를 잘 나갔었지, 왜 폐교가 됐지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구 미래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대구광역시랑 상당히 근접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교명도 대구 미래대학교죠. 대구 쪽 이제 대학교들은 대부분 다 경산에 많이 있거든요. 대구에 없는 대구대학교라고 말이 많죠. 대구에는 경북대학교가 있고 대구대학교는 경산에 있습니다. 아무튼 대구 미래대학교는 대구 근접해 있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이름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1980년 12월에 대일실업 전문대학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다음 1983년 경북실업, 1998년 대구 미래대학 학교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대학교라는 교명을 쓸 수 있게 됐죠, 전문대학도. 그래서 대구 미래대학에서 대구 미래대학교로 교명이 바뀌었고, 폐교에 요새 문제가 많잖아요. 안에 들어가는 거 이런 건 안 됩니다. 전에 댓글에 누가 안에 안 들어갈 거면 영상 뭐하러 찍으세요 이런 댓글 남기신 분이 있던데, 사실 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폐교는 들어가면 법적인 처벌을 받고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 대학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대구대학교랑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대구대학교는 영광학원 재단이고요. 그리고 대구 미래대학교는 애광학원 재단입니다. 이름이 비싸지 않나요? 영광, 애광. 가족 경영이죠. 흔한 말로 삼성이나 롯데나 일반 기업으로 치면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가족 경영은, 그리고 특히 교육사업은 돈이 많이 돌고 그리고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도 전에 우리 태피님이 얘기했다시피 관선이사가 파견되고 뭐 이런 거 사연 들으셨죠? 이건 전에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더 새로운 다른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연속된 부실대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2012년, 14년, 그죠? 3년 연속 정부재정 지원 제한대학이었고요. 운영을 개판으로 했다는 거죠. 그리고 2015년 대학 구조평가에서 퇴출금이 2등급 선정. 전국에서 가장 막장 중에 하나인 선안대학교 등 이용화 계열 대학교하고 라이벌이었죠.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성대학, 명신대학, 그리고 서남대학, 그리고 웅지세무대학교, 이어서 이제 부실대학 4위에 랭크되어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리고 학교의 공신력이 최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학교가 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이유는 각종 학교 내 문제, 그리고 임금 체불, 교비 지출 의혹, 파행적 학상 운영,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 다 내부적인 문제예요. 대구 미래대학교는 이제 대구 외국어대학교, 그리고 광양 보건대학교, 서남대학교, 한중대학교, 루터대학교, 또 공지세무대학교 등과 상시 컨설팅 대상이죠. 너희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외부에서 컨설팅을 좀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창피한 일이죠. 2016년 9월 5일에 발표된 대한민국 교육부 대학 구조 개혁 평가 후 2등급을 받음으로써 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이 다 제한이 됩니다. 아무튼 이 학교는 최악의 운영이었어요. 그리고 가족 경영 안 됩니다. 대부분 다 한 재단의 파행이나 가족 경영이나 이제 다 폐교를 하더라고요. 2015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대구 미래대학교 이근민 전 이사장과 이예숙 전 총장을 불러 기소를 했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5억 8천만 원 정도를 주진 않았네요. 이거 너무했다. 5억 원을 그 인건비로 안 주면 어떡해. 이제 일부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1억 7천만 원 정도를 덜 지급했다고 합니다. 대구 지방법원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소송, 원래 월급은 다 민사로 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돈 문제에 관해서 돈을 이제 상대편 빚쟁이한테 돈을 받으려면 민사를 진행하고 형사는 협박용으로 써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만약 해버리게 되면 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도 뭐 파산이나 그리고 버티기나 뭐 이제 법원에서 내가 승소를 했더라도 나 돈 없어 이래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리고 형사처벌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2번 같은 사건으로 고소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임금체불이나 돈 같은 거 받아야 될 때는 민사소송을 기본으로 하고 형사소송을 협박용으로 씁니다. 교부지출 의혹도 있죠. 정원 미달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지인 졸업생 14명을 부정 입학시키고
시키고, 이거는 의혹이 아니라 실제로 다 적발이 된 사건이네요. 교육부는 법을 위반한 학교 관계자 2명을 중징계로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설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있던 자동차나 이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그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대구 미래대 영상 보면 관리가 안 되고 그냥 아무나 들락날락 다 거렸는데, 지금은 본관 이외에는 폐쇄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원래 실내는 당연히 못 들어가고 바리케이트 같은 게 다 쳐져 있네요. 그래도 저는 영상을 이제 카메라로 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다 보여드리고 있죠. 비도 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더 우울한 것 같습니다. 대구 미래대학교 다시 와보니까 되게 새롭네요. 이 대학교도 빨리 뭔가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어요. 부지가 10만 평이에요. 나름 뒤로 뭔가 또 수를 쓰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학교 폐교입니다. 폐교는 2017년 1월 10일 이사회에서 대구 미래대 폐교를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부는 2018년 1월 12일 대구 미래대 폐교는 이제 인가하였죠. 인가했고, 이에 따라 대구 미래대는 2018년 2월 28일에 신입생을 받지 못하고 폐교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동일 법인이죠. 동일 법인인 창파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법인은 계속 존속하게 됐는데, 여기 뭔가 냄새가 좀 부리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 법인에서 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특별 편입이 추진됐습니다. 설립자가 같지만 재단이 다른 대구대학교로 이제 통합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대구대학교 일부 구성원의 반발, 대구대 이제 반발로 이제 가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대구대 통합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산대학교로 이전 및 편입이 이제 확정이 됐다 그래요. 호산대로 이제 가도 되고 이제 학교를 안 다녀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개신교 미션스쿨로는 이제 한민학교도 있으니까 개혁신학교, 한민학교, 그다음 대구미래대학교,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폐교가 됐습니다. 대구 미래대학교 한번 와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조회수 좀 나와야 돼요. 왜 나와야 되냐 그러면 제가 비 맞고 촬영했거든요. 일부러 고생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산도 없었지만 왜 고생을 해봤냐, 이렇게 고생을 하면 과연 조회수가 잘 나올까, 이런 궁금증도 있었기 때문에. 전라남도 강진군에 있었던 일명 비행기대학 성화대학교입니다. 성화대학교 같은 경우 저도 개인적으로 현장 탐방을 했었고 유튜브에서도 탐방 영상이 많으니까 오늘은 유튜브나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았던 성화대학교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험한 지방대학들도 잘 보시고요. 절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성화대학교는 1997년 성화전문대학으로 개교했습니다. 개교 당시 학생 수 320명으로 시작하였으나 1998년 교육부 지정 정원자율화대학으로 선정되고 마지막 모습인 성화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합니다. 이후 2007년까지 학생 수 1236명까지 증원하였습니다. 이 당시 교육부에서 정원자율화는 왜 선정해줬을까요? 폐교는 예견할 수 없었겠지만 낙후된 위치나 조건을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긴 교육부는 악마의 대학 사기꾼 이용화 계열 대학이 마음대로 대학 돌려막기랑 비리를 저지르는 게 보이는 상황인데도 대학교 허가를 계속 내주기도 했었죠. 실상을 잘 모르는 교육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화대학 운영을 보면 낙후된 지역 강진에 있고 학령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계속 학생 수를 충원하였습니다. 처음부터 학위장사를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7년까지 학위장사를 잘하고 있었는데 2008년부터 학생 수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11년에는 충원율 84%까지 급감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구조조정이나 학생 감원은 추진하지 않았고 인기학과 증설만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확실히 처음부터 학위장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폐교도 열심히 운영을 하였으나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어 폐교되는 상황이 있고 학교에 문제가 많아 폐교되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 폐교 대학들을 보면 거의 성화대학처럼 학교 자체가 문제가 많아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폐교 수순으로 가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성화대학은 쓰레기같이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대학이죠. 성화대학은 2006년 국정감사, 2010년 민원감사로 이미 부당교비 집행이나 시설공사 리베이트 수수, 교수 채용과 학사 비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비리가 적발된 학교입니다. 하지만 재단에서는 이를 시정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110명의 교직원 중 100명이나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대학으로서의 능력은 완벽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교육부의 실사감사 결과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을 동원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되고 있음을 어필하려 했으나 실제 재학 중인 학생은 300명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수업의 실제 가동률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20%가량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확실히 성화대학은 애초부터 운영할 의지가 없었던 대학 같습니다. 성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징적입니다. 이 학교가 항공 관련 특수학교다 보니까 이런 비행기가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서 보시면 좀 비춰줄 수 있나요?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토막 돼 있죠. 비행기를 옮길 때 아마 토막으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다시 조립을 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성화대학의 부시 흔적이 골물대로 골마서 결국 터져나온 게 교직원 월급 13만원, 현역병, 사회복무 요원보다 못한 급여를 집행했다고 하죠. 학교 측에서는 교비 40억가량 확보되어 있었으나 법적 조치로 인해 집행을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다른 학교들은 그 지경까지 안 가도 교직원 월급을 꼬박꼬박 챙겨줬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나쁜 인간들이죠.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만들면서 시시했는지 할 말이 없고 분노를 유발하는 대학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터져나오자 2011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선정됩니다. 이 조치도 너무 늦었죠.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보이는 것들인데 교육부는 뭘 하는지 당시 교육부에게 준 세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지금 교육부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아대학교나 성화대학교 같은 경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일이 벌어지고 피해를 다 입은 상태에서 수습한 사건들이죠. 진짜 심한 말 하고 싶은데 지금 교육부까지 엮어서 사람들이 생각할까봐 교육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교육부도 신경 좀 써주세요.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먹고 살고 계시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성화대학은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대학이고 문제가 드러나는 시점도 2005년부터입니다. 이 당시부터 설립자는 교비 약 52억 원을 빼돌리는 등 총 65억 횡령을 했으며 수업 일수 미달, 학생 수 2만 3천 명에게 출석 인정, 학점 무효, 전임 교원과 사무직원 채용 부적정 등의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양심이 없는 게 다 드러나는 상황인데도 이의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본인이 잘못이 없다는 거죠. 법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데 이러한 사태가 거짓없이 드러나면 사과부터 하는 게 정답인데 이의 신청부터 생각했다는 건 뭐 쓰레기죠. 당연히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 성화대학은 폐교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가 안 되고 있고요. 내부가 다 들여다보이고 들어가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산이나 이런 게 조관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절대 손대면 안 되고 또 들어가서도 안 되겠죠. 저기 보시면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 저쪽 건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이 바로 도예실습관입니다. 도자기 예술 그런 이제 관련이고요. 이게 그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했었던 그 까진 벽돌 같은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학교가 운영된 상태에서 무너져 내렸으면 정말 위험했겠구나 학생들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더 처참한 것 같아요. 위험하다. 성화대학의 경영 주체인 세림학원은 다른 학교 경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화대학 폐쇄와 동시에 재단이 해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성화대학과 재단의 임직원 모두 졸지의 실직자가 되어버린 상황이죠. 폐교된 이후 학생들은 호남권 대학으로 특별 편입이 가능하지만 전남 서남권 전문대학은 인근에 있는 동아인재대학교 뿐이고 동아인재대학과 성화대학의 학과 편제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권, 전남 동부권, 전북권의 대학을 가야 했습니다. 대량의 실직자 발생과 대학의 폐쇄로 떠나가는 젊은이들로 인해서 인구가 5만 명도 안 되는 강진군에는 경제적 타격이 심했습니다. 비리의 주범 중 한 명인 설립자 겸 폐교 당시 총장은 2017년 5월 사망했다고 합니다. 참 씁쓸한 결말입니다. 성화대학은 비리의 온상인 대학이었습니다. 요즘 지방대학들이 많이 힘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운영적인 부분이 중요합니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지방대학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도로 운영하고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인데 보통 대기업이 그 기업 이미지와 문화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기업의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은 다름 아닌 제품입니다. 삼성하면 갤럭시, 애플하면 아이폰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학교 내부의 전공이나 그 대학만의 문화를 발전시켜서 단기적인 홍보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 안에 문화 이미지를 만든다면 좋지 않을까? 뭐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화대학교 스토리를 보면서 지금 힘든 대학들 운영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들 앞으로 파이팅입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었던 아시아대학교입니다. 아시아대학교는 2003년 아시아전통과학대학교로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아시아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고 5년만 운영하다가 폐교된 최악의 대학교입니다. 아시아대학교 외관은 과거에는 못 가봤지만 현재는 대구 한의대 5성 캠퍼스로 잘 활용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정돈된 작은 캠퍼스 느낌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아시아대학교를 보면 건물 한 채와 완공이 안 된 건물이 있었고 그야말로 을씨년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아대학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에피소드가 많은 대학입니다. 물론 그 에피소드들은 다 부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아시아대학교 초기에는 축구부 유치에 모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대구가 축구 명문 고등학교가 많아 사활을 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름 없는 대학이 가장 효과적으로 학교를 알리는 방법은 스포츠가 가장 좋다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장학금을 총동원해서 축구부 유치에 목숨을 걸어 당시 아시아대학교 축구부원들은 고려대 연세대를 뿌리치고 아시아대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대학교는 축구부 운영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시아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축구부는 동네 조기축구, 축구 동아리 개념이 아니라 국가대표나 프로축구 데뷔를 목표로 하는 정식 축구부였습니다. 운영 경험이 없는 아시아대학교는 당연히 파행으로 운영을 했고 아시아대학교에는 제대로 된 축구 시설조차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는 물론 예술체육요원, 상무군 입대도 불가능하게 운영을 하였습니다. 고려대 연세대를 포기하고 장학금 혜택 때문에 온 체육특기생들은 화가 나서 학교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고, 운영자, 설립자는 관망만 하고 일반 재학생들이 나서서 협의하여 학교 건물을 부수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무능력하고 얍삽한 운영진들이죠. 이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이 모집되지 않아 중국 유학생을 유치를 하였는데, 황당한 게 중국 유학생들 유치 전략이 학교 입학 홍보를 한 게 아니라 학생 비자를 준다는 것으로 홍보를 하여, 실제로 유학생들은 학교를 입학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학생 비자를 받는 것이 입학의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학교 출석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시아대학교의 이런 짓 때문에 교육인적 자원부와 외교통산부가 협약해서 유학생 유치 심사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학생 비자를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멀쩡한 대학만 외국인 유학을 올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2005년 설립자와 총장이 사건을 일으킵니다. 교수 임용 과정에서 1인당 1억 원씩 돈을 받았고, 공사비도 허위로 부풀렸습니다. 공사업체 사장과 재단은 아는 사이였으며, 기숙사비를 횡령해서 기숙사의 전기와 가스, 수도가 모두 끊기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기숙사가 엄청 허접합니다. 최고 시설을 자랑하는 포항공대보다도 기숙사비가 더 비쌌다고 합니다. 아시아대학교가 유명해진 것은 폐교 때문만이 아닙니다. 비리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우려한 아시아대학 재단이 장부에 학생 관련 서류와 컴퓨터 기록을 하나도 남김없이 폐기하고 도주해버려서 학생들의 학적 기록이 모두 사라진 탓에 최종학력까지 몽땅 고졸이 되어버렸습니다. 구제받은 일부 학생들을 제외한 많은 학생들은 다른 학교로 편입학조차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야 교육부에서도 방침을 바꿔서 학적에 관한 자료는 각 학교가 관리하는 게 아닌 교육부가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참... 아시아대학교는 원래 막장대학이었고, 근데 대한민국 교육부가 학적관리 체계를 관리하지 않았는 부분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교육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대학교의 사례는 부적격 대학교의 난립과 비리사학이라는 교육계의 두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던 일입니다. 이 원인은 과거 정권 당시 대학 설립 요건을 준거주의에서 준칙주의로 바꾸면서 대학 설립이 무지하게 쉽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100개 남짓하던 4년제 대학이 10년 사이에 2배로 뻥튀기가 되었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과거에는 대학생다운 지적 수준이 되는 사람만 대학생이 되던 상황이었는데, 현재는 대학이 학문이 아니라 취업의 장, 그냥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한 부실대학 문제는 현재 큰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시아대학은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진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 종영된 기안84의 인기 웹툰 복화강에서 극중 기안대학교가 아시아대학교 폐교 사진을 참고해서 미래의 기안대학교라고 웹툰에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경매를 거쳐 지금은 대구 한의대학교 5성 캠퍼스로 잘 활용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전라북도 김제시에 있었던 벽성대학교입니다. 2년 전에 현장에 가본 대학인데, 오늘은 벽성대학교가 어떤 대학이었으며 어떤 배경으로 폐교가 됐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벽성대학교 설립 배경은 설립자가 전쟁 고아들 그리고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에 소년수양원을 설립한 것이 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 인천고등국민학교를 설립했고, 이후 설립자는 학교법인 충렬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광성중학교와 광성고등학교를 개교하고 본인이 교장이 되었습니다. 1995년 광성학원은 교육부의 정식 대학인가를 받아 벽성전문대학을 개교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마지막 모습인 벽성대학이 되었습니다. 벽성대학은 초기에는 괜찮은 전문대학이었습니다. 1998년 교육인적자원부 우수특성화 프로그램 대학으로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교육인적자원부 영상부분 우수특성화 프로그램 대학으로도 선정되었습니다. 1998년 자동차 실습동을 중추가였고, 1999년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중점지원사업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럭저럭 운영을 잘하였고,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전문대학인데도 규모가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더 한국판 체르노빌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인서울 선호 지방대 기피 현상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춰서 벽성대학교도 신입생 모집이 어려워지게 되고 운영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벽성대학은 법정 수업 일수가 부족해도 학점과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로 홍보했고, 학생을 모집한 뒤에도 단축 수업 등의 방법으로 수업시간 미달 학생 142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했습니다. 이 중 837명에게는 전문학사 학위까지 수여했고, 이로 인해 결국 2011년 진행된 교육부 감사원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어 학사비리 지적을 받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벽성대학은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2012년부로 폐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때 벽성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은 부당학점 취득자 1424명에 대해 이를 모두에 대한 학점 취득을 전면 취소시키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벽성대학 측은 이 중에 181명만 학점 취득을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폐교 명령이 내려졌고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폐쇄 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문 닫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티며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 무능한 운영이 괜찮겠지 하면서 대응했다가 사단이 났는 것 같습니다. 횡령으로 인한 폐교가 아니라 학사 비리를 저질렀고 교육부에서 기회를 주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고 무능한 대응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벽성대학교 교직원 및 운영진들은 진짜 무능한 것 같습니다. 결국 벽성대학은 2014년 폐교 절차를 밟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학교 설립자가 사망한 지 3주년을 기해 폐교가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폐교 후 특별 편입 대상 대학은 6개 대학이 선정되었는데 전주기전대학, 전북과학대학, 서해대학, 전주비전대학, 원광보건대학입니다. 이 중 서해대학으로 간 학생들은 2번의 폐교를 경험하게 됐을 겁니다. 벽성대학 설립자는 1960년 4.19 혁명 당시 서울시경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시위대를 향해 발포 명령을 내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후에 체포되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고 이후 감형을 거쳐 가석방된 후 충렬학원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설립자의 손자는 아나운서 출신의 18대 국회의원인 방송현 유정현 씨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벽성대학은 지금 사라진 대학입니다. 요즘 지방대학들이 많이 힘들죠. 학령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치 그리고 신입생들도 점점 고령화로 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미래가 어두운 대학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나온 벽성대학처럼 무능한 대응으로 어이없게 사라지는 대학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벽성대학을 가봤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들 통합이나 외국인 유치나 뭔가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트로는 AI 미스왕이 했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다시 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있었던 탐라대학교입니다. 탐라, 제주도의 옛 이름이기도 하죠. 탐라대학교의 스토리는 조금 복잡합니다. 1997년 3월 동원산업대학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7년 7월 일반대학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여 1997년 12월 탐라대학교가 됩니다. 1998년 관광호텔종사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야구부가 창단됩니다. 뭔가 시작이 아시아대학교랑 비슷한 면이 있죠. 아시아대학교는 축구, 탐라대학교는 야구네요. 이름이 없는 지방대학교가 학교 이름을 가장 먼저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스포츠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실대학 이력과 학교 사정이 점점 어려워져 2012년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교가 통폐합이 되어 제주국제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면서 지금의 탐라대학교 캠퍼스를 폐교하게 됩니다. 지금 제주국제대학교도 폐교 일보 직전이긴 합니다. 탐라대학교가 처음 개교할 때는 태평양이 한눈에 펼쳐 보이는 캠퍼스를 조성하였고 관광자원화 대학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캠퍼스는 한국해양대학교와 더불어 가장 아름다운 조경을 가지고 있던 캠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제주도의 유일한 폐교대학이기도 합니다. 탐라대학교는 여러모로 굉장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학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탐라대학교는 2010년 학자금 대출 제한 등급에 걸렸습니다. 이후 2012년 제주산업정보대학교와 통합되기 전까지 꾸준히 부실대학에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제주산업정보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학이 통합되고도 2014년만 제외하면 꾸준히 정보재정지원대학, 즉 부실대학 이력을 지금까지 계속 남기고 있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죠. 탐라대학교 전공으로는 건축학과, 경찰행정학과, 경영학과, 항공서비스경영학과, 호텔경영학과, 관광산업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골프시스템학과, 사회복지학과, 레저스포츠학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폐교돼서 다 의미 없는 전공들이죠. 탐라대학교 부지는 서귀포 중산간 지역의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대학이었습니다. 크기는 약 10만 평 정도 되고 바닷가와 가까워 캠퍼스는 무지 이뻤을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전 2007년쯤 탐라대학교가 폐교되기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느낌은 확실히 지금 느낌과 달랐고 캠퍼스만 봤을 때는 전국에서 가장 개성있고 이쁜 캠퍼스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쁜 여학생도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비스 전공이 많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화면에는 최대한 많이 담아드리겠습니다. 탐라대학교는 개교 초기 서강대학교와 교류를 맺고 운영을 잘하였는데 역시 고립된 섬에 위치하고 있고 계속되는 인서울 선호 현상과 대학의 기능을 하기에는 너무 저조한 성과 때문에 결국은 탐라대학교 캠퍼스가 폐교되고 제주국제대학교가 되었는데 사실 이건 지방대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벚꽃이 가장 이쁘게 피는 지역이지만 벚꽃처럼 빨리 져버린 대학이기도 합니다. 탐라대학교 사실 잘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대학교도 있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국 최남단 마라도 바로 옆 서귀포에 위치한 탐라대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탐라는 대학이었는데 아쉽네요. 탐라. 경상남도 밀양 내이동에 위치한 17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구 밀양대학교입니다. 현재는 밀양 삼랑진에 있는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대학은 17년째 방치되어 폐교된 구 밀양 캠퍼스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밀양대학교는 1924년 밀양공립농장학교로 개교합니다. 이후 1946년 밀양공립농림중학교, 1950년 밀양농장고등학교, 1960년 밀양실업고등학교, 1975년 밀양농잠전문학교, 그리고 국립으로 전환했습니다. 1991년 밀양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여 농대 색채를 지우려 했고 1993년 밀양산업대학, 그리고 1999년 세기말 마지막 이름인 밀양대학교로 교명이 변경됩니다. 2006년에 부산대와 통합하여 캠퍼스를 밀양 삼랑진으로 옮겼고 밀양대학교의 밀양 내이동 캠퍼스는 폐교되고 지금 이름인 부산대학교 밀양 캠퍼스가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부산대학교와 통합됐지만 그 밀양대학교가 부산대학교보다 역사적으로 훨씬 오래됐습니다. 현재 폐교되고 17년째 방치되고 있는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는 캠퍼스가 그리 크지 않고 정문에서 보아도 캠퍼스가 한눈에 보입니다. 물론 정문이 닫혀있어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지만 카메라를 들이미니까 거의 모든 캠퍼스를 다 구경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양시 측에서 이렇게 넓은 캠퍼스에 상권도 좋은 동네를 이렇게 방치시키는 것은 밀양시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이 능력이 없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밀양대학교 현장은 농업대학 색채를 지웠다고 하지만 한눈에 딱 봐도 농대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너무 오래 방치되어 있어 건물이나 조경이 피폐했고요. 다른 폐교처럼 외곽지에 있으면 제대로 관리하는 게 힘들다 하지만 여기 밀양대학교 내이동은 시내권입니다. 시내권이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지금 밀양대학교 자체는 망했는 게 아니고 캠퍼스를 이전했을 뿐입니다. 방치된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는 다른 폐교랑 다르게 위치가 상당히 좋고 과거 26개 동아리로 학생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국립개방대학이라 주변 상권이 활성화가 돼 있었습니다. 매년 10월에 축제를 성대하게 하여 활기가 넘쳤던 동네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근처를 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밀양은 잘 모르지만 이 지역이 밀양 시내인 거는 지금 도로나 상권 등을 봐도 과거 밀양대학교가 있던 시절은 어땠을까 금방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도 있고 캠퍼스도 폐교가 되어 썰렁한 분위기라서 좀 아쉬웠습니다.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 외관은 현재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썰렁하다, 밤에 오면 무섭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 활기가 넘쳤을 때 아담한 크기의 낮은 건물들로 적당한 크기의 이쁜 캠퍼스였을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모든 폐교가 마찬가지겠지만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는 뭔가 더 아깝고 쓸쓸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밀양대학교 내이동 캠퍼스는 멀리서 보면 꼭 운영하는 학교 같은데 자세히 봐야 이게 폐교구나 알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화면에서 잡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지도 간판 등은 거의 다 해지고 벽들도 부서진 곳도 있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거는 역세권으로 보이는 도시인데 현재 상권은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밀양시는 참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내 역세권 동네 자체가 붕괴된 느낌이었습니다. 밀양시는 버려진 캠퍼스에 보건대를 유치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건대가 들어온다고 미리 홍보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뭔가 결정이 되고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정치적 마케팅도 한몫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밀양시의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당선을 목적으로 공약 등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탁상공론입니다. 뭔가 확정적이지 않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원탁에 앉아 본인들끼리 정신승리하고 으쌰으쌰 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영상 보고 관계자분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저한테는 안 먹힙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치가 실패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가 2014년 밀양시장이 신년사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특성화대학을 유치 확정 단계에 이르렀고 2018년도에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1년이죠. 좀 늦어지긴 했지만 아마 유치는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지도 검색해보면 2022년 3월 예정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2021년 지금 11월 말이거든요. 여기를 지금 있는데 아직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는 안 한 것 같아요. 과연 2022년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습니다. 근데 뭐 가능하겠죠. 우리나라 원래 공사는 좀 빨리 지으니까. 한국폴리텍대학이 유치되면 다른 건 몰라도 상권이 좀 더 활성화되길 희망합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국밥 한 그릇 사 먹으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폐교되고 17년째 방치 중인 구 밀양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밀양이면 그 전도연 그 송강호 그 전도연 좀 이쁘죠? 밀양 그 영화.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었던 대학 건동대학교입니다. 건동대학교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건동대학교는 1992년 설립한 안동공업전문대학의 전신입니다. 이후 1998년 안동정보대학으로 교명을 변경하였고 2006년 4년제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어 마지막 모습인 건동대학교가 됩니다. 2011년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정보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되어 부실대학이 되었고 동시에 입학 정원을 340명에서 182명으로 줄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2012년 교과부에 자진 폐교 신청서를 제출하고 빠르게 폐교 절차를 밟은 대학교입니다. 애초에 버틸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문을 닫아버렸죠.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망해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대학교입니다. 왠지 좀 찝찝하죠. 건동대학교는 2010년, 2011년 문제가 발생되자 빠르게 폐교해버렸는데요. 그 내막을 보면 수년간 부당한 학사 운영 및 재단 비리로 감사원과 교과부 감사 및 검찰 수사, 설립자가 이사의 의결이나 허가 없이 학교 재산 12억 6천만 원을 처분하거나 불법 집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걸리는 게 많으니 빠르게 학교 문을 닫아버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당시 재학생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책임감 없는 학사 운영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학 같습니다. 폐교 후에도 문제가 많았던 대학인데 살펴보면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자진 폐교 신청을 하였는데 그동안 누적된 감사 결과 등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 스스로 폐교 조치를 신청한 듯 보였습니다. 당연히 소속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었는데 재단이 문제가 많아 재빨리 폐교 신청을 덜컥 해버린 듯 싶습니다. 결국 명신대학교에 이어서 2012년도에 폐교되는 두 번째 4년제 대학이 되었습니다. 폐교 결정에 따라 학생들은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시위도 벌였지만 아무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2012년 재학생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이 다른 도내 대학의 관련 유사 학과들로 편입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들 중 경북외국어대학교에 편입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북외국어대학교도 2013년에 폐교되었습니다. 경북외국어대학교로 편입한 학생은 1년 동안 대학교가 2번이나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두 학교 다 쓰레기 같은 운영을 했네. 건동대학교 폐교 전 전공으로는 인문사회계열, 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예체능 계열이 있었습니다. 전 이 학교는 들어가 보지 못했고 외부에서 보기는 했는데 주변을 보면 꼭 고구려대학교랑 비슷한 환경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대학로라고 보면 됩니다. 주변이 온통 논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건동대 부지에는 안동 김재규 공무원학원이 들어서 있는데 이름이 김재규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아무튼 제가 갔을 때는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당시 코로나 시기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기회되면 캠퍼스도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 지방대학이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학교만의 개성을 살려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건동대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건동대학교 저도 몰랐던 대학인데 학교 이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뭔가 건국대, 동국대를 섞어놓은 이름 같기도 하고. 자, 오늘 황크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